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텃밭 농사 잘 짓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보 농부들이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텃밭 농사가 도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개인이 주말 농장을 개발하여 텃밭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텃밭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5평 이내의 작은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도시 외곽에서 개인이 분양하는 텃밭은 10평 이내의 땅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텃밭에서도 농사를 잘 짓게 되면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가 있고 또 건강과 행복의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농사만 줄곧 지어온 저는 전형적인 도시 농부입니다.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거름을 넣고 또 두둑을 만들며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 가꾸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텃밭 농사 초보이시거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나면 텃밭 농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농사 계획 세우기입니다.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가꿀 땅의 규모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도시 농부들이 가꾸는 텃밭의 규모는 보통 5평 이내이며 외곽으로 나가면 10평 단위로도 분양을 합니다. 땅을 분양받게 되면 땅의 규모를 실측을 하십시오. 가로 세로를 곱하여 면적을 확인한 후 어떤 작물을 어느 정도나 가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야만 실속 있고 효율적인 텃밭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계획 없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들 심는 것 보고 따라하거나 근처 모종가게에서 많이 파는 상추나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본인에게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몇 가지 작물만 잔뜩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적극적으로 한두 작물만 심게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작물, 꼭 필요한 작물을 필요한 양만큼만 심되 가능하면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가꾸는 면적이 5평 정도라면 최소한 6가지 이상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정도가 된다면 10종 이상의 작물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서 가꾸기 쉽고 많이 가꾸는 작물로는 상추, 시금치, 배추, 열무, 고구마, 감자, 완두콩, 강낭콩, 고추, 마디호박, 가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잎채소는 비교적 가꾸기가 쉬우나 과채소인 고추나 오이, 토마토와 같은 작물은 병충해도 많고 가꾸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만약 심는다면 가꾸는 과정에 공부를 많이 해야 실패 없이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지인의 배려로 60평 정도의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 농장에서 2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때 꼭 농사 설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설계도 작성은 지금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해서 농사 계획을 자세하게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게 꼭 필요한 작물을 가꿀 수가 있으며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작을수록 이 농사 설계도는 필요합니다. 옆집에 심는 작물이나 모종 시장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 작물, 그것도 우리 집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작물을 잔뜩 심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작물별로 미끄럼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구마와 같은 작물은 질소 성분이 많으면 넝쿨만 무성하고 고구마는 들지 않기 때문에 탭이나 질소를 질 비료는 많이 넣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꼭 필요하듯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도 설계도를 작성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 파기 단계입니다. 주말 농장은 분양 주체가 분양 전에 땅을 경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운을 하지 않았거나 경운을 해 주었지만은 너무 얇게 갈았거나 자갈이 많다면은 삽이나 쇠사랑 등으로 땅을 파서 깊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보 농부들을 보면은 땅 파기가 힘이 드니까 10cm나 15cm 정도 얇게 파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발화가 잘 되지 않거나 모종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할 때
봄에 분양할 때 경운기로 한번 갈아주지만은 돌멩이도 많고 너무 얇게 갈아주어서 삽으로 다시 파 뒤집었습니다. 땅은 최소한 25cm 이상 깊이 파기를 권장합니다. 땅을 깊이 파야 퇴비와 다른 거름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통기성도 좋고 작물도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계속 경작하는 땅이라면 한번 잘 파서 일궈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파기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이나 새 땅은 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땅은 비가 내린 다음에 파면 파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땅을 파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물을 흠뻑 주고 파면 파기도 쉽고 또 땅이 촉촉해서 씨를 뿌리면 발화가 잘 되고 모종을 심게 되면 뿌리 활착도 빠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름 넣기입니다. 이렇게 땅을 팠다면 거름을 넣어야 합니다. 거름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축분 퇴비와 화학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땅이 새 땅이거나 척박한 땅이라면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합니다.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 땅을 기름지게 하여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 웬만한 병충해는 스스로 이겨냅니다. 넣는 양은 10평 기준의 새 땅인 경우 20kg 퇴비를 7포 정도 넣고 계속 가꾸어서 거름기가 있는 땅이라면 5포 정도 넣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퇴비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드는 영상도 올려놓은 곳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퇴비 영상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는 작물에 따라 달리합니다. 잎을 먹는 상추나 배추와 같은 종류는 질소 성분이 많은 요소 비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토마토, 오이, 감자, 고구마와 같은 과채소는 복합 비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복합 비료에도 질소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이라면 복합 비료 하나만 공통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질소 성분이 많으면 고구마가 달리지 않으므로 퇴비는 넣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비료는 양을 적게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시 뒤집는 단계입니다. 거름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땅을 파 뒤집어 보면 거름이 깊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뒤집어 줍니다. 대량으로 농사를 하는 전업농들은 계속 경작하는 땅이기 때문에 거름을 미리 뿌려놓고 트랙터나 경운기로 한번 끝내지만은 삽이나 쇠스랑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는 퇴비나 비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꼭 한 번 더 뒤집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 땅 파기 할 때 25cm 이상 깊이 판 땅 속에 거름과 공기와 수분이 적당히 들어있는 땅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5번째 단계는 두둑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둑 만들기는 미리 계획한 배치도에 따라서 작은 두둑, 큰 두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멀칭을 해야 하는 두둑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두둑도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와 같은 작물은 작은 두둑에 심고 상추나 배추와 같은 작물은 주로 큰 두둑에 심습니다. 작은 두둑은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80에서 90cm로 하고 큰 두둑은 130cm에서 150cm 정도로 만듭니다. 요즘은 땅속에 서식하는 해충이 많으므로 두둑을 만들기 전에 작물에 따라서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 농부일수록 심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두둑은 크게 하고 고랑의 폭은 작게 합니다. 그러나 고랑은 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작물과 작물의 간격을 두어서 통풍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고추와 같이 키가 많이 자라는 작물은 고랑의 폭이 작으면은 작물이 크면은 줄기가 옆에 두둑과 붙게 되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에 근원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30cm 이상 넓게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랑에 작물을 가꾸기 때문에 40cm 이상 띄웁니다. 두둑의 폭은 정해진 규격은 꼭 따로 없습니다. 밭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두둑을 똑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줄을 치고 또 삽으로 흙을 두둑에 떠올려서 두둑을 만들고 또 갈퀴와 막대로 두둑을 다듬어서 만듭니다. 씨를 뿌려서 가꾸는 작물은 대부분 비닐 멀칭을 하지 않습니다. 6번째는 비닐 멀칭하기입니다.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급격한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닐 멀칭을 할 때 대부분 비닐을 고랑에 45도로 깔고 흙으로 덮어서 비닐을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둑을 5두둑을 만들 곳에 3두둑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약적 농법의 일환으로 두둑을 만든 다음 양쪽 가장자리를 15cm 정도 파고 비닐을 직각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둑의 숫자도 늘리고 또 고랑의 상추나 열무와 같이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밭고랑의 작물 가꾸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차각막 덮기입니다. 모종을 심은 다음에는 필요 없지만은 씨를 뿌린 다음에는 차각막을 덮어주면 좋습니다. 습도를 유지하여 발화가 빠르고 새들이 씨앗을 쪼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싹이 나는 기간은 무나 배추와 같은 작물은 봄에는 3, 4일이면 발화가 됩니다. 그러나 시금치나 당근과 같은 작물은 발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파종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수분 함량은 50%나 60% 정도의 흙이 촉촉해야 하고 토양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발화가 잘 됩니다. 싹이 올라오면 차각막은 즉시 걷어줍니다. 차각막 위로 뚫고 올라오면 걷을 때 목이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보 농부들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월별 심는 작물 소개 때 또 특정 작물을 가꾸는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시면서 초보 농부라도 텃밭 농사 전문가가 되어서 내년 농사 대박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